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삼각비라는 내용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한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같다면 AA 닮음이 되겠지. 옆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CAB라는 삼각형과 EAD라는 삼각형, 또 삼각형 GAF라는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에요. 점점점점. 직각이 같고 그리고 각 A가 같은 삼각형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의 길이의 B도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여기에 AB분의 BC 라고 우리가 쓰면 또 선분 AD분의 DE라는 것도 같게 될 거고 선분 AF분의 FG라는 것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한 예각이 같은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삼각비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각비에서 정의만 먼저 얘기를 할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의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의 비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의 비를 탄젠트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했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우리는 삼각비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옆에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직각과 마주보고 있는 빗변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각 A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I의 이름을 여기는 BC가 되겠네? 높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각과 이렇게 만나는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사인 A는 빗변 AB분의 높이 BC의 B, 코사인 A는 선분 AB분의 선분 AC가 바로 코사인 A가 되겠고 탄젠트 A는 변 AC분의 BC의 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저는 각을 바꾸고 싶어요. 뭘로 바꾸고 싶을까? B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자, B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I가 높이가 될 거고 이 BC의 길이가 변이에요. 그럼 선생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이 다 바뀌나요? 맞죠? 사인 B는 빗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직각과 마주보는 것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그랬으니까 AB분의 높이 AC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코사인 B는 빗변은 AB가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BC가 됩니다 라고 우리 쓸 수가 있고요. 탄젠트 B의 값은 BC분의 AC의 길이로 우리 변의 길이의 B가 다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각각의 변의 길이의 B,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다 삼각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삼각비 두 번째 보이시죠? 자, 뚝선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정사각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정사각형이 A에서부터 C까지 쭉 이어버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라는 것은 AC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즉, AB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은 2A의 제곱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AC의 길이는 루트 2A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각각의 변의 길이의 B를 AA 루트 2A로 지금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삼각형이네요. 정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 반을 뚝 잘랐지. 그렇게 되면 여기의 각도는 60도, 30도고 여기가 A가 되는 거니까 AB를 제곱하고 BC의 제곱은 AC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정삼각형에서 반으로 뚝 잘랐으니까 얘는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는 거 기억하시겠죠?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이에요. AC의 길이 여기는 2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AB의 제곱 얘 얼마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되겠고 3A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가 루트 3A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특수한 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가 다 되어 있다면 자, 여기에 변의 길이 1대 1대 얼마가 되는 것이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60도 직각 그리고 30도 꼭 기억하세요. 위치. 여기 1대 2대에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삼각 B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예, 30도에 대해서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코사인은 2분의 뭐가 되겠어요?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또 45
45도를 봅시다. 여기가 45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사인 값은 루트 2분의 얼마야? 1이 될 거고 코사인 값도 루트 2분의 1이 돼요. 얘를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탄젠트는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여기 정삼각형에서의 60도를 보면 빗변이 2a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루트 3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탄젠트 값은 1분의 루트 3 루트 3입니다 라고 봐주면 좋겠네요. 특수한 각의 삼각비 이 길이는 1 그리고 2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는 45도가 될 거고 직각이에요. 여기 또 직각삼각형이고 이 각은 60도 그리고 이 각이 30도라고 하면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루트 3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 30도, 45도, 60도를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면 이것으로 잽싸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을 써주게 된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각에 대한 삼각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기로 합시다. 선분 AB가 사인 A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코사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사인과 코사인의 삼각형은 OAB에서 빗변 OB는 바로 1이라고 되는 거지. 자, 얘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네,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OAB에서 사인 값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변은 OB가 될 거고요. 높이는 AB가 돼요. AB의 값만 나오는 것은 O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바로 AB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값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OB의 길이 분의 밑변 얼마입니까? OA가 되니까 당연히 OA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근데 달을 보니까 달은 탄젠트 값이다. 이 탄젠트에서 쓰는 삼각형은 각이 똑같고 닮음인 삼각형인 삼각형 OCD에서 밑변 OC의 길이가 얼마? 1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A는 OC에서부터 CD까지가 될 거고 얘 값이 1이니까 CD라고 써주면 되는 거네. 이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가나 다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봤는데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각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높이는 증가하고 있고요. 밑변의 길이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즉, 각이 줄어들고 있을 때 높이는 감소하게 될 거고 밑변은 증가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밑변과 높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높이와 밑변은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인 0도는 0에 가장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0이 될 거고 코사인 0도는 밑변의 길이가 가장 크게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을 커지니까 커져봤자 거의 90도에 가깝게 하면 높이가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이 될 거고 코사인 값은 밑변의 길이가 거의 0에 가깝게 되니까 코사인 값을 우리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0에서부터 1까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세타의 값이 0도에서부터 90도였을 때 코사인 값 역시도 0에서부터 1까지로 써줄 수가 있는데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탄젠트 값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얘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P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거의 90도가 된다라고 하면 얘의 각들은 거의 평행하게 되겠지. 그래서 탄젠트 90도의 값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높이이기 때문에 탄젠트 0도의 값은 0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은 90도보다 작은 각이었을 때 사인은 각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커지고 코사인은 줄어들고요. 탄젠트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게 되나 90도가 되는 순간 거의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A가 돼 있으니까 자 높이가 될 거고 얘가 밑변이고요. B는 빗변이 되겠지. 자 사인 A가 B분의 A로 우리 표시할 수 있겠고 코사인 값은 B분의 뭐가 되겠어? C가 될 거고 탄젠트는 C분의 A 값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 저는 A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사인 A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A라는 것은 B 곱하기 사인 A 값으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C는 B 코사인 A 값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얘도 A 값을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어서 C 탄젠트 A 값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선분 A라는 것이 B변 곱하기 sin A 값을 하면 선분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와 각을 안다라고 하면 C 탄젠트 A의 값으로도 우리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의 값을 구해보면 C는 바로 밑변을 얘기하는 거지 밑변은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어서 B변과 A를 알고 있다면 B 코사인 A로 우리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이제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B변의 길이지. 이 B변의 길이는 B하고 사인 값하고 그 다음 B하고 코사인 값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것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B는 사인 A분의 A의 값 또는 코사인 A분의 C의 값으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번 개념은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어떻게 변의 길이를 구하는지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는 60도가 나왔고 45도, 그 다음 75도짜리가 나왔어. 75도는 45도와 30도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A, B, H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A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B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B변 80 곱하기 sin 45가 내가 구하려는 AH 또는 BH가 되겠지. 80이고요. sin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2가 될 거 아닙니까? 40 루트 2라고 써주면 좋겠네. CH의 길이는 여기 각이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여기가 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BH 그 다음 탄젠트 30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40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3분의 40 루트 6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것은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지 직각삼각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CH의 제곱 플러스 BH의 제곱입니다. 3분의 80 루트 6이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밑에 있는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 길이가 지금 6cm가 나와 있을 때 자 여기 30도니까 우리 친구들 바로 여기도 3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왜?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그 다음 30에 대한 얘가 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지. 높이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OA는 밑변 6 곱하기 탄젠트 30이니까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의 형태가 돼요. 이 루트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자 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C라고 하면 CA와 A, B의 길이는 몽땅 다 같게 되겠고요. 얘네들의 길이는 루트 5에서부터 A까지의 제곱 플러스 C에서부터 5까지의 제곱이 되니까 4루트 3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문제. 즉 직각삼각형 이외에도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도 직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구하려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삼각비의 활용 세 번째예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아주 진리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는 것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라고 우리가 썼던 것처럼 우리 이 H라는 것을 삼각비를 통해 가지고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예각이었을 때 A를 보면 sin A에다가 B를 곱해주면 바로 H가 됩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넓이 S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C가 될 거고 높이 B sin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예각일 때만 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둔각일 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둔각삼각형에서 높이를 H는 B sin 우리 주어진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인데 그 뒤쪽에 얘가 180도에서 A를 빼준 각으로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180-A로 써줄 수가 있겠고요. 다시 넓이 S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됐지? C가 됐고 높이는 B sin 180-A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안다면 삼각비를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고등과정에서 넘어가서도 이 삼각비는 무궁무진하게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삼각비의 활용에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공식,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원 내부에 있는 직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원의 외부에 있는 직선은 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원 내부에 있는 직선인 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짠 하고 원을 그렸어요. 이 원 내부에서는 원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만나는 얘는 반지름,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현이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원주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을 우리가 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삼각형 OAB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정의가 되겠지?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이라고 우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등변 삼각형의 모든 성질들, 특히 세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띵 하고 내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것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삼각형으로 볼게요. 이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 OAB가 보이지 않습니까? OA랑 뭐의 길이가 같지? OB의 길이가 같아요. 이 원의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자,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 이등분이에요. 그러면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것을 세련되게 쓰면 A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와 B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가 같고 각 OMA와 그 다음 각 OMB라는 것이 바로 90도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설명한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원이 있는데 얘가 막 깨진 거야. 이렇게 깨져서 얘를 뭐 하고 싶으냐면 복원하고 싶어요. 원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 원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두 번째 방법으로 보면 현을 긋는 거지. 현을 이렇게 쓱쓱쓱쓱 긋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얘를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쓱 하고 긋는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면 이 점이 바로 우리의 이 원의 뭐가 되겠다? 아, 중심이 되겠다. 중심을 찾는 방법으로도 우리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면 좋겠죠. 지금 이 시간은 원 내부에 있는 직선인 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현의 길이에 대한 성질을 우리 볼 거예요. 원 O에서부터 어디까지? 현 AB까지, 현 CD까지 수선을 각각 내렸어요. O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와 O에서부터 N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 AB의 길이와 그 다음 CD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어. 첫 번째, O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해주시고 O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해주면 삼각형 OAM과 삼각형 OCN에서 자,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O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와 O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각각 반지름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각 OMA라는 것과 각 ONC라는 것이 몇 도로? 90도로 같고요. 그 다음 OM과 ON의 길이가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됐지. 그러면 삼각형 OAM과 그 다음 삼각형 OCN은 합동이고 무슨 합동이 되겠어? RHS 합동이 되겠죠.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내린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두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은 방금 얘기한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한 원에서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으로부터 길이 또는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현에 대한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성질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현의 길이 두 개가 같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원 내부에 있는 직선인 현에 대한 성질입니다. 원과 직선의 세 번째 개념이에요. 접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에서부터 이 원에 대해서 접선을 날렸고 그 접점을 바로 A하고 B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까지는 항상 수직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A와 PA는 직교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삼각형 PAO와 삼각형 PBO에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두 개가 같고요.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OAP하고 그 다음 각 OBP가 90도로 같고요. PO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이죠. 그러면 빗변하고 직각하고 한 변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에요. 따라서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한 점에서부터 뭐를 날리면 원에 대해서 접선을 두 개를 날릴 수 있는데 그 접선의 길이가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 방금 선생님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성질을 가지고 원의 외접 도형의 성질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이 원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를 내심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라고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접 삼각형에서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원이 있고요. A에서부터 이 D점, 그 다음 이 F점은 바로 뭐예요? 접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자 삼각형 A하고 B하고 C의 연장선 AD, AF와 접하는 원을 그린 거죠.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냐면 접점이에요. 방금 설명을 했었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B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어때? 같겠지. 그 다음 C에서부터 E까지의 길이와 C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우리 둘레는 AB 더하기 AC 더하기 BC가 되지 않을까? 근데 BC를 두 개로 나눴어. BE와 그리고 EC로 나누게 된다면 A에서부터 B까지와 BE를 더하는 것 대신에 B 대신에 누굴 쓸까? BD를 써주어도 괜찮겠지. 그 다음 AC 옆에 있는 EC 대신에 뭐를 써줘도 좋냐면 CF를 써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D까지. 그 다음 A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의 합으로도 우리 써줄 수가 있겠다. 나중에 이 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얘를 방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과과정 이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정도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원의 외접삼각형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점도 선생님이 접점을 딱딱 만들어 놓으면 A에서부터 D까지 있는 것을 자 선생님이 여기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a라고 하면 여기가 스몰 b, 여기 스몰 b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c, 그 다음 여기 c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d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돼요? d가 되겠지. 그럼 우리 친구들이 AD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더하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더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원을 외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봐주면 좋겠네요. 이번에 같이 배울 내용은 원주각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원주각은 가장 많이 원의 성질에서 어려워하는 내용이라서 주의 깊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각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 원주각의 정의, 이름에 대해서부터 배우는 것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P점이 어디에 있어? 원의 둘레 원주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해서 각 A, P, B를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호 AB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호 AB가 이렇게 있는데 그 AB 상에 있지 않는 어떠한 점, 여기가 P점 P1일 수도 있고 P2일 수도 있고 그러면 APB를 만들었을 때 원주 위에 있는 한 점으로 각을 만들었을 때 이 각을 뭐라 그런다?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주각의 위치는 지금 나처럼 세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중심각이 이렇게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지금 중심각하고 그 다음 원주각이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또는 아예 비껴서 이 중심각 여기 보이죠? 그 다음 원주각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얘가 외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경우 이 모두 다 호 A, B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중심각을 이 원주각이 내부 안에 품게 되든지 일직선이 되든지 아니면 빗겨넣어서 외부가 되든지 이 모든 것이 A, B에 대한 무슨 각이다? 원주각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를 본격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주각의 위치는 중심각이 원주각의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 일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 이렇게 외부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각이 바로 원주각이고 그것에 대한 얘는 중심각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삼각형 OPA와 삼각형 OPB는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를 동글뱅이라고 하면 얘는 외곽의 성질에서 동글뱅이가 2개, 세모라고 한다면 얘도 세모가 2개씩 모여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일직선상은 동그라미가 지금 몇 개예요? 2개고 얘는 바로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라고 일직선으로 봐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삼각형 OPA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려울 텐데 호 AB에 대한 원주각, 자, 요 각입니다.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이쪽 각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OBP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각 OPB를 2배를 해주는 것이 각 QOB의 크기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연두색으로 만들어주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게 바로 외곽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요렇게 삼각형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 얘도 바로 뭐가 되겠어? 외곽이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OAP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각 OPA를 2배 하는 것도 각 QOA라고 지금 써줄 수가 있겠지. 이 1번과 요 2번 부분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각 OPB에서 OPA를 빼주면 각 APB가 될 거고 얘네들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2분의 1 각 QOB가 될 거고 그 다음 2분의 1 각 QOA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AOB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3개의 모습을 다 썼더니 원주각하고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을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그것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하고 같다라고 써주거나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단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이 이렇게 내부의 모습으로 들어가건 일직선으로 나가던 외부에 나가던지 간에 중심각이 꼭 하나이기 때문에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다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 AB와 호 CD의 길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각 AOB와 각 COD도 어때요? 같겠고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원주가 각 APB도 각 CQD하고 같다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원주각의 성질 세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인데 우리 원의 중심각은 360도입니다.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호에서부터 슉 이렇게 뒤까지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x니까 그것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x라고 써줄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얘도 B에서부터 A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 이것에 대한 중심각이 Y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Y가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이 360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고 우리 바로 볼 수 있겠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래. 그리고 또 얘는 무슨 각이야? 자, 얘는 내각이고요. 얘는 외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각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얘는 마주보고 있는 것이니까 대각이 되겠지. 보세요. 내각이랑 외각이랑 더해도 몇 도? 180도. 그 다음 내각이랑 대각이랑 더해도 몇 도? 180도가 되니까 이 외각과 내대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외각과 내대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모두 다 원주각의 성질로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문제풀이에도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인데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한 점 P점에서부터 여기 T점이라는 접선을 날렸고 여기가 A하고 B라고 한다면 접선과 이 현에 이루는 각과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기로 합시다. 각 PTA가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각 ABT는 현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PTA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이 두 개의 크기에 대해서 옆에 그림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얘가 직각이 될 거고 당연히 이 지름과 그 다음에 이 접선은 뭐가 돼요? 90도가 되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바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겠네. 다시 또 볼게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도록 선을 그어버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됐어? 90도가 될 거고 얘를 B'이라고 한번 해보면
B'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각과 B'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가 어떻지? 같죠. 즉 90도에서 똑같은 각을 빼주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각의 크기, 자,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원의 중심에서부터 자 이렇게 선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겠어요? 90도가 될 거고 얘를 B'이라고 만들어주면 B'에 대해서 이 각의 크기 동그라미, 이 B'에 대해서 여기가 동그라미, 90도에서 동그라미를 더해준 값이 어떤 거야? 같은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각과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자 얘는 90도고요. 그 다음 그 크기가 지금 예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그 다음 얘는 둔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접현각이라고도 많이 해요. 따라서 각 PTA라는 각은 각 ABT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원주각의 성질의 아주 또 중요한 성질을 배웠습니다. 5. 대표값과 삼포도. 이번 단원에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대표값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대표값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라고 돼 있지. 자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까지는 평균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평균은 전체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 주었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료 전체의 경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이번 단원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 중앙값은 자료를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중앙에 위치한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가 만약에 홀수야. 딱 중앙에 위치한 하나의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짝수라면 두 개의 자료의 어떻게 평균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최빈값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값 또는 가장 많이 나타낸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얘기해요. 그 최빈값은 기본적으로 어떤 옷의 치수 또는 등급, 이렇게 규격 또는 등급에 됐을 때의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대표값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네, 대표값에는 중앙값, 최빈값, 평균이 있고요. 중앙값은 자료를 최대한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최빈값은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개념, 우리 삼포도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삼포도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편차라는 것과 분산이라는 것을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료가 3개가 있는데 3하고 5하고 7이에요.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우리 평균을 쓸 수 있어. 3하고 5하고 7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더니 5가 되는 거지. 자료가 3이라는 것과 5라는 것과 7이라는 것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편차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편차를 한번 구해봅시다. 편차는 3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2 이렇게 돼요. 편차는 평균에서부터 뺐으니까 당연히 얘의 총합은 0이 되겠다.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편차들을 다 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0을 제곱하고 2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로? 3으로 나눴어요. 3분의 8이라고 쓰는 것이 바로 분산이 될 거고 숫자 자체가 너무 크잖아. 왜? 제곱을 했으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양의 제곱근을 씌웠어요.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겠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삼포도 자료가 ht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편차는 어떠한 자료에서 평균을 뺀 값을 얘기를 했고 X번째 자료에서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뺐다라고 했고요. 편차의 합은 모두 다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0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를 다 더했으니 0이 되니까 모두 다 편차를 제곱을 해서 그것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바로 분산이 될 거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라고 우리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크면 삼포도가 크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로 넓게 흩어져 있고 작으면 평균의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학년 2학기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에서 삼전도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상관관계라는 용어가 나왔어. 두 개의 별량 X하고 Y가 있는데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삼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바로 삼점도는 옆에다가 그린 거 밑에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하나하나씩 점을 쭉쭉쭉쭉쭉 찍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삼점도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삼점도를 보니까 이 그림은 x가 증가하는데 y도 똑같이 증가하는 형태고요. 근데 얘는 x가 증가하는데 y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잖아. 그치? 요거는 좀 잘 모를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변하는 양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얘기해. 지금 여기에서 별량은 바로 x값, y값이 되겠지? 이 별량에 대해서 하나의 별량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대부분은 우리가 x라는 것이 증가했을 때라고 우리 많이 쓰거든? x라는 것이 변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y값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경향이야, 경향.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관계식으로 나타났다기보다도 이런 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증가하는데 y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또는 두 개의 별량 사이에서 두 개가 대체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의 별량이 증가하는데 다른 별량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세 개를 다 보면 어때? x가 증가, 감소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같이 무언가 경향성이 없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대충 얘네들 x하고 y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삼점도라는 것은 순서상 두 개의 별량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상관관계라는 것은 그 x, y 또는 두 별량 사이의 경향성을 우리가 보는 것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